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돌아볼 때는 아무래도 뭐 슈퍼을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의외로 을의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을의 입장은 되죠. 을의 입장인 거죠. 아, 을의 입장. 네, 그렇죠. 저희들은 임대에 들어가 있는 네, 일단 우리 허은하 대표님과 우리 개혁신당 그 최고 당 대표님들 대전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저는 성신당의 그 상무라고 합니다. 옆쪽은 대전역점의 책임 관리자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박병선 이사고요. 옆에는 그 운영지원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임대혁 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세 명밖에 안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설명을 좀 현재 상황이 네, 대전역은 어떻게 보면은 철도 기관 건물이다 보니까 국가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려면 입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장 계약으로 해서 10월까지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입장하고 코레일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신당이 8년 동안 나눔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코레일과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알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도공사나 대전역에 감사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사 간에 지금 좀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냥 감사함에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정부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성신당 문제는 서울에서도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표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으로 시작이 돼서 68년 동안 나눔을 실천해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는 이해관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전역점에서 임대료를 월 1억 원 정도 받으셨잖아. 갑자기 이렇게 4억 정도 올리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이제 입찰 기준이 최저 17%에서 최고 48%로 이렇게 돼 있는 기준에서 저희 매출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레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과 국민들께 돌려줘야 되는 혜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감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은 여전합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 때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이요. 그러니까 코레일 측하고도 그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깊이 나눠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저도 사실 대전역으로 올 때는 항상 성신당을 들리고는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대전역 성신당 점포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4억 4천만 원을 월 임대료로 내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러면 검토 중이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규정상은 이제 미니멈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사실 성심당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비정형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게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제 점포의 위치나 크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코레일 측에 예외 규정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최대 임대료의 캡을 씌운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최대 상한액을 좀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정 개정안을 좀 요청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그 입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이 있는 건데 사기업이 정부 기관의 규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순리에 맞춰서 그냥 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그런 규정을 개정하고 의견을 드리는 건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인데 만약에 저희가 합리적인 규정 개정안을 준비해서 임대료의 상한액을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그런 안을 코레일 측과 협상을 한다면은 대전 역점을 우리 성심당에서도 유지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겠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 임차례는 응하고 있습니다. 응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이 없이 지금 응하고 있고요. 또 대전광역시 또 자치단체장께서도 저희에게 또 다른 좋은 향토 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10월까지는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영업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다른 대체 부지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체 부지보다는 역 안에 있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시던 거나 대전역의 어떤 성심당이 가진 상징성이나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현재 영업 위치를 유지하고 싶으신 게 성심당 측의 의사신 거죠? 오히려 그게 가장 고객분들을 위해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좋은 대안이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시고 역사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뭐 슈퍼을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의외로 을의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을의 입장은 을의 입장인 거죠. 을의 입장. 예, 그렇죠. 저희들은 임대에 들어와 있는 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매출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지만 저희들은 세입자로서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을의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건물주에게 비용을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건물주의 어떤 갑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고 매출을 이렇게 많이 내는 성심당마저 이렇다면 또 다른 입주한 입주점 소상공인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다른 곳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이제 성심당뿐만 아니라 이 역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합니다. 갑을 관계를 떠나서 이게 기관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 업무를 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 기업들의 어떠한 활성화, 요즘 지방 소멸도시 내 시대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로컬 기업으로서 그만큼 역할을 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오래된 향토 기업이나 노포 기업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들은 더 정부에서도 조금은
혜택과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에 입점하실 때도 그 시에서 요청하셔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단체장님들 뭐 이렇게 회의에서 대전 상징성 때문에. 네, 그렇죠. 대전역에 대전을 상징하는 소상공인 점포들이 없고 다른 지역의 상품들의 매장들은 많이 있으니까 단체장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때 마음과는 좀 달라진 부분을 느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임대차 보호법상에서는 어떤 저희는 그 보호법 안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시게 되실 테니까 지금으로는 1억에서 갑자기 4억을 낸다라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나는 나가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관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함께 철도와 성심당은 대전을 위해서 상생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유지해달라라는 말씀이신데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따끔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그 실장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1억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하셨나요? 네. 기존에 1억을 내셨을 때는 몇 퍼센트로 기준이 적용이 됐던 건가요? 지금 저희가 5%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4억으로 오른 건 몇 퍼센트로 오르셨어요? 4억으로 오른 것도 네, 규정상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은 맞고 그 기존 처음 계약하실 때도 처음에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것도 맞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수수료 매장으로 입점하기 아니고 임대 매장으로 입점을 해서 변경이 되면서 그때 임대료 내는 걸 수수료로 산정을 했을 때 5% 정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5%로 해서 서로 승인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이거는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결국은 계약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뭐 상승 폭이라던가 이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캡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사기업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적으로 이번 계약에 대해서 성심당이 다른 특혜를 요구하거나 하면 사실은 다른 소상공인들도 사실 불합리라던가 불공정을 얘기하실 수 있을 소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성심당에도 좋은 일이겠느냐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 잘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성심당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사기업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에서 성심당의 입지를 보고 지금까지 해온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 지금 임대차 보호법 설정하는 것처럼 앞으로 뭐 인상률에 대해서 아니 재계약할 때 뭐 이걸 다시 낮추는 방안이나 아니면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 그리고 앞으로 인상 폭이라든지 인상 금액에 대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재정립하시는 게 사실은 양쪽에 가장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도 여기에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온 상황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대전시랑 앞으로 혹시 뭐 계약을 변경하시게 되시거나 그럴 때도 저는 사실 공공기관과의 관계는 결국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계약관계로 정확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여러모로 관계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뭐 가불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뭐 지금까지 기여가 있으니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 여론도 그렇고 주변 상권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대전에 한 1년이 있었거든요. 성심당이 그동안 대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압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기여도 많이 하고 또그 제빵사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와서 또 진보를 차리면서 대전을 어떻게 보면 빵이 굉장히 잘 되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17%라는 규정은 저는
전형적인 탁상권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심당이라는 것은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는 빵집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유찰 지금 2번 됐죠. 저희 유찰관에서 이 정도 매출을 내서 이 정도 수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유찰이 계속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성심당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코레일이 좀 유동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국가에서 지적금만 받았다 그래서 일률적인 수수료 체계를 매겨가지고 한다. 저는 이게 탁상권 행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보면은 디올이나 샤넬이나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백화점에서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드려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화점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성심당이라는 이 대전을 상징하는 어떠한 그 빵집이 대전역에 위치하는 것 자체로 코레일을 비롯해서 대전시도 가져가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할 테니 좀 합리적인 수준을 내서 수수료를 좀 적용하시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모님, 그 DCC점이나 롯데백화점점이나 매출 대비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도지점이나 중부에 있는 본점 이런 데는 월 임대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중구는 저희 그 자체 건물. 오랜 자체 건물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 은행동권에 있는 그 베이커리 매장 2곳과 문화원 외에는 다 지금 임대 매장입니다. 대전역도 지금 수수료 매장이고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지금 알고 계시는 DCC점도 임대 매장으로 이제 그건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평당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국가기관에서도 어떠한 그 임대를 하면서 수익보다는 공공시설의 활성화나 오시는 분들의 그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매출 대비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임대료를 받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뭐 밝힐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왜 영업 비밀을 잡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답. 금액은 좀 그렇겠지만 차이가 만약에 많이 납니까? 만약에 4억으로 책정된 이 대전역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분들의 업무적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매우 조심스러운 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성심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심당은 너무 유명하고 저도 명란바게트랑 튀김소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성심당이 임대료 때문에 비싸다고 저항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방식이 매우 잘못했어요. 국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했다고 이렇게 17%로 훅 올리는 이런 방식은 사실 너무 과격하고 좀 맞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5%의 수수료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합의하는 선에서 바꿀 의향이 있으신 건지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코레일 측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속 그 6차까지는 응찰을 계속 그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응찰은 지금의 저희 기준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코레일 쪽도 그렇게 그 기준은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계약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됐을 때는 서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의 입장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째 입찰까지 유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가 지금 3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6번째까지는 일단 유찰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검토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성심당이 그 응찰 자체도 안 한다라고 기사가 오보가 나가듯이
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응찰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찰 기준 6차까지는 돼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 어떠한 또 다른 절충점은 서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여지를 조금 더 열어주신다면 코레일 측과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과거 잘 찾아보니까 성심당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곳이 코레일이 있더라고요. 코레일 충남본부 고위 간부들이 56년 만에 성심당이 대전역에 찾아온다. 그래서 대전역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식으로 성심당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지금 매출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겠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방식은 잘못됐다는 건 공감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성심당에서도 매출이 오른 만큼 조금 여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어찌 보면 다른 소상공인들이나 인식선에서 조금 좀 부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라는 그 요율은 갑자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저희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여지를 열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대전과 성심당과 코레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대전 이제 시간 관계상 다그 정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면 예. 제가 대전 토백인데 타이어백 본사가 대전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하도 이런 식으로 불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신남도 결국은 대전을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 가서 기업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매주 일요일날 오후가 되면은 대전역에 노숙인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성신당에서 나눠주는 빵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메이커는 백화점에서 무상 임대하듯이 키워나가는 이런 기업이 돼야 되고 정치가 돼야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치적 접근도 키워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이 짧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은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왜 코레일에서 성심당을 입점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전 투백이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또 소상공인들이 성심당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공정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걸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가 지도부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모든 국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좀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그 현장 한번 좀 방문하는 걸로.